끝나지 않은 색성의 노래 최필숙 75페이지 6번째 25년 1월 19일 일요일 10시 반 석교지 의열단의 심장 윤세수를 기억하기 위한 단 한 권의 대하소설 지앤요 의열단의 맹장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관 조선민족혁명당의 중견 조선의용대의 영혼 75페이지 파정 최필숙 밀양사람 저서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 일제강점기 미리불의 분노와 희망 지앤유 로컬북스 시리즈를 펴내며 지앤유 로컬북스는 지식과 정신의 지역적 다양함을 표현합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고유한 중심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중앙을 의식하지 않는 텅 빈 곳에서 새로운 사고가 탄생합니다. 지앤유 로컬북스는 스스로를 확고히 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존재들을 지역에서 발굴하여 담아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시리즈를 통해 생경한 문화에 보이지 않는 심연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앤유 로컬북스는 앞으로 우리 땅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앤유 로컬북스 그 시작은 경남을 스토리텔링하라 입니다. 경남의 역사 인물, 자연, 환경, 민속 등 전 분야에 대한 참신한 기획과 꾸준한 출간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럴 때 황상규 스승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세수는 스승의 부인 김시약을 찾아갔다. 남편이 중국으로 떠난 뒤 아이들을 돌보며 힘들게 지내던 김시약은 세수를 보자 친정 조카인 원봉이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이게 누꼬 세수 아이가 어른 때도만은 의젓해졌네. 어서 오이라. 고모님 잘 지내시지에? 스승님도 안 계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보아온지라 세수는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원봉이처럼 고모님이라 불렀다. 그래 밥은 먹었나? 장가들었으니 이제 어른이다 그자? 그런데도 니한테 하대해도 되겠나?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대하셔야지. 지는 백민 선생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 맞다. 니 색시는 잘 있냐? 시집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음고생이 심할 낀데 잘 챙겨주거라.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고 무슨 일 있지? 세수의 팔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며 시약이 말했다. 예,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수의 이야기는 태극기 제작과 관련된 일이다. 태극기는 섬세함도 있어야 하지만 남자들이 대낮에 여럿이 모이면 일본 놈들이 수상해 볼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맡아주면 좋겠다. 시약도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집에서 만들자고 했다. 그러나 세수는 그것은 안 된다며 반대했다. 백민 황상규는 이미 일본 경찰의 요시찰 인물이다. 어디선가 그 집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 터이니 자기 집이 더 낫다고 했다. 새색시가 시댁에 잘 적응하고 사는지 동네 아낙들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모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 일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다. 시약은 속 깊은 세수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며 남편이 잃은 젊은이들을 교육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알겠다. 너그 신혼방에서 만들 끼가? 예,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종이하고 물감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집에 광목도 몇 필 있어 어머님께 달라고 부탁해놨습니다. 그것도 쓰면 됩니다. 고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승님도 안 계시고 원봉이 형도 없고 그렇지만 저도 스승님이라 형님처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일을 할락합니다. 많이 도와주이소. 선생님 보면 얼마나 기특해 하겠노. 알겠대. 내 힘닿는 데까지 도와줬구마.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너희 집으로 갈 테니 걱정 말거라. 니도 조심하고. 집에 가서 안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집에 오시이소.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가거래. 손을 휘휘 저으며 자신을 배웅하는 씨앗 뒤에서 방문이 열렸다. 방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이다. 세수는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과 옆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은 다를 것이다. 다른 집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농사지으며 곁에 있는데 저들의 아비는 나라와 민족을 구해했다며 떠났다. 저 어린 마음이 이를 이해할 것인가? 어쩌면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도 저 눈빛을 할 것이다. 스승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이 모든 것이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스승의 목소리가 들린다. 집으로 향한 발걸음에 힘이 모였다. 늦은 밤이라 안채는 물론 사랑채도 불이 꺼졌다. 중채에만 가늘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며 바느질하고 있을 것이다. 혼인 이후 아내를 포근히 안아줄 틈이 없었다. 중국으로 나가기 위해 고심했고 서울에 다녀온 뒤에는 일을 도모하느라 일찍 귀가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늦어도 아내는 잠들지 않고 세수를 기다린다. 바느질감을 손에 들고 졸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세수는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도 그녀를 기다리느라 잠들지 않는 때는 없었다. 그러나 이 땅의 아내들은 그렇지 않다. 지아비가 들어올 때 절대 잠자리에 누워서 맞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지도 않는다. 어머니와 아내는 정말 강한 정신력을 가진 존재임을 새삼 깨달았다. 가벼운 기침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안전뱅이 책상에 놓여 있고 수학은 먹을 갈고 있었다. 전혀 없던 일이라 세수가 물었다. 이게 다 무엇이오? 친정에서 오라비들은 다 공부시켰는데 지는 여자랍고 공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지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해서 어쩌나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면서 정작 당신에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구려. 이제부터는 밤마다 조금씩 가르쳐주리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오? 무슨 일입니까? 요새 내가 밤마다 나가는 것하고 관계 있는 일이오. 며칠 전 내가 서울 갔을 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만세를 외치는 것을 보았지요. 그 뒤를 따르면서 나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소. 그곳에서 얻은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 신문을 가져와 을강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의논드렸소. 다가오는 열이틀 장날에 여기서도 만세를 외치려고. 말꼬리를 흐리는 세수에게 수학은 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세수는 태극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방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이 방에서 하려면 당신의 허락이 있어야 해서. 하며 또 말끝을 흐렸다. 남편인 세수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어도 위험하다며 반대하면 큰일이다. 신혼방인이 안 된다고 해도 낭패다. 세수는 아내의 눈치를 살폈다.
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날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맨날 늦게 들어오시니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실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해야 일본 놈들이 의심을 없을 것 같아서 정했지요. 좀 전에 백민 스승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고모님께서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이 방에 올 낀데 괜찮겠소? 괜찮다마요. 알겠습니다. 지가 해야 할 일이 또 없습니까? 아내에게 또 무엇을 부탁해야 하나 잠시 생각에 잠긴 세수에게 소화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지 생각인데요. 전에 일본 경찰이 나누어준 일장기가 있다 아닙니까? 천장절이라고 집집마다 나눠줬는데 기분이 나빠 없애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겁이 나서 함부로 없애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도 꼴보기 싫었지만 장롱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태극기는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맞네, 맞아. 그게 있으면 일장기 가운데 붉은 곳을 음양으로 나누고 아래쪽에 푸른색만 덧칠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바깥쪽에 괴만 그리면 되니 훨씬 편하겠구려.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구려. 내일 내가 이 사실을 알 일이다. 그런데 지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괜찮겠습니까? 다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니 걱정 마소. 자, 늦었으니 얼른 잡시다. 이불 속에서 세수는 아내에게 팔베기를 해주었다. 자신이 살았던 집을 떠나 시댁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아내의 노력을 알고 있었으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여자의 삶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신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집에 있는 모성과 부엌일을 돕는 사람에게만 평등한 세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정작 자기 아내가 얼마나 부당한 불평등 속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글을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만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이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보다 더 속 깊은 소학을 가만히 껴안으며 혼잣말로 내 집부터 혁명이 시작되어야겠군 하고는 웃었다. 의아한 소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으나 세수는 아무 일도 아니란 듯 소학을 껴안았다. 소학의 신혼방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김씨학은 일찍이 와서 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맞아야 하는 소학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른 집보다 큰 방이지만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일장기에 태극을 그려 푸른 물감을 덧칠하는 일, 태극을 그리기 위해 사발을 이용해 그리는 일, 괴를 그리는 것까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첫날에는 많이 그리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속도가 빨라졌다. 시위 날짜가 다가오는 초조함도 있었지만 태극의 음양을 가르는 문양을 두꺼운 종이로 미리 만들어 와 수월하게 진행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런 지혜가 생긴다. 고인덕의 부인 이복수는 새색시가 안쓰러웠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새댁방에서 우리 교인이 모여 불편할 낀데 어쩌노? 아닙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아버님이 교회를 세웠은 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지에
새댁도 생각이 있으면 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님께서 절에 열심히 가시니 교회 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도 아이 아버지가 중국으로 떠나고 매일 경찰이 집을 감시하고 해서 어찌 살고 걱정이 많은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집사님들의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황상규의 부인 김시학은 남편 생각이 나는지 눈물을 훔쳤다. 남편이 고모님이라고 하시던데 말씀 놓으시소.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겁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소학이 말했다. 시학은 얼른 눈물을 거두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주책 없이 그랬구먼. 말을 놔도 될란가? 그럼 이제부터 하대할 것이구만. 태극기를 그리며 그녀들은 여자들을 교육하지 않는 현실에 관해 이야기했다. 밤에라도 모여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에 공감했다. 밀양에서 태어나 신교육을 받은 고원섭이나 윤치정 등이 여성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역 유지들에게 말했다. 신 앞에 평등하다고 설교하는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고원섭과 윤치정의 노력으로 조만간 여자야학이 생길 것이다. 모두 그곳에서 글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태극기 수백 매가 완성되었다. 정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성이 가득한 태극기이다. 종이에 그려진 것도 있고 세수집에서 내놓은 광목에 그려진 것도 있다. 광목에 그려진 태극기는 다시 사용해도 될 듯하다. 나누어 줄 때 꼭 챙겨달라는 말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나흘 동안 태극기를 만들다 보니 수학은 밀양교회의 집사들이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다. 특히 김씨학 고모는 친고모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편 외에 아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했던 수학은 많은 고모를 한꺼번에 얻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방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것이 행복했다. 시어머니께 이야기하여 엿과 식혜돈이 왔다.